네, 오늘 모터사이클은 혼다의 CRF 250 랠리입니다. 기존에 있던 CRF 250L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장거리를 편히 갈 수 있게끔 파츠라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상위 버전을 만들어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에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덩치가 250cc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RF 250L 대비해서는 이쪽 그 서스펜션, 앞 서스펜션은 특히 30mm나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최저 지상고도 15mm가 올라갔고, 단기통 엔진임에도 이 앞에 카울들을 다 대놔서 어떤 방풍성, 그런 공력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운전이 주행이 더 편하게 이렇게 다듬어 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는 최저 지상고가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높아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895mm나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타는데 약간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긴 한데, 좀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착석하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더 둘러보면은 CRF 250L 대비 고급화했다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이런 방향지시 등도 LED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이드 패니어 케이스를 할 수 있게, 그 케이스를 달 수 있게끔 그런 브라켓까지 달려 있고, 이거는 그리고 재밌는데, 그래서 키로 보이시겠는데 하면은 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헬멧 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전에 그 매뉴얼 G310 GS 때도 그랬지만 매뉴얼이 여기 들어있어서, 특히나 얘는 또 매뉴얼이 이렇게 방수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언어별로 밑에 이제 I, D, S, G, F, E 이렇게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글은 없고요. 매뉴얼이 그래서 6가지 종류 언어의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별도의 파우치로 해서 역시나 기본 정비에 쓸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그 온로드 주행도 주행이지만 장거리 주행을 할 적에 이런 도구들은 필수품이니까 자잘한 것들은 아예 기본 사양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그래서 소비자 어떤 편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게 요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남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핸들바도 살짝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따가 잡은 걸 보여드리겠는데, 비상등 버튼도 있고요. 키 온을 해보면, 네, 그래서 컴퓨터 이 계기판에는 간단하게 주유량, 그리고 속도, 그리고 RPM 게이지가 디지털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트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와 트립 컴퓨터 AB, 그리고 여기 ABS를 켜고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끌 수가 있고요. 다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다시 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윈드실드도 기본 사양으로 지금 살짝 달려보니까 방풍 성능이 그래도 꽤 있네요. 그래서 가슴팍으로 오는 바람은 잘 걸러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도 LED 타입이 들어갔고, 상향등을 한번 켜보면 상향등도 마찬가지로 LED 타입이고요. 그리고 비크도 이렇게 제대로 달려있고, 밑에 이제 엔진 가드들도 기본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소재는 플라스틱이지만 그래도 이런 카울이 전체적으로 다 엔진 주요 부위에 씌워져 있으니까 어떤 돌 튀기는 거라든지 그런 데에 충격을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혼이 있고, 이쪽은 이제 공기 흡입구가, 이쪽도 이렇게 잘 막아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꼼꼼하게 지금 막아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이 확실히 CRF-L보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크 가드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풋패그류도 오프로드에서 잘 발을 디딜 수 있게끔 고무를 안 덧대놨죠. 제 신장이 한 177, 8 사이인데 쓰면은 이 정도의 높이에요. 허리 높이를 보시라고. 그리고 앉을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바로 세운 높이고요. 사이드 스탠드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177, 178 신장인 제가 똑바로 섰을 적에 앞끝만 닿는 수준이고요. 뒤꿈치는 지금 닿지 않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그러니까 정차할 적에는 자연스럽게 엉덩이 한쪽을 빼고서 버티게 되는 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보통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노련한 스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릴 때에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앉았을 적에 스탠딩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헬멧을 안 쓴 것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멀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데 주행할 적에는 어떤 충분히 풋패그의 넓이가 넓어서 그런 부분도 이런 라이딩에 도움이 될, 지금 이제 서서도 충분히 스로틀 컨트롤이 되고요. 제 키 높이에서 지금 이제 서서 쭉 가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스로틀 조절이 됩니다. 네, 이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셀 스타터 방식이고요. 단기통이라서 살짝 이제 엔진 소리에서 단기통 특유의 소리가 나죠. 시트고는 895mm인데 올라탈 땐 살짝 부담스럽지만 엉덩이 대면은 앞뒤 서스펜션이 푹 주전지면서 그런 부담감은 사라집니다. 발 딛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넣는 감각이 정확하네요. 그래서 1단에서 중립에서 1단 넣고 2단 넣고 할 적에도 익히 그런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온로드를 먼저 달려보는데, 네, 온로드를 달려보는데 온로드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 높은 시트고 덕택에 사방이 잘 보입니다. 사방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길이 좀 막혀가지고 골목길을 달려보겠는데, 골목길은 이런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오히려 오프로드에서만 잘 그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이 달리고요. 이 엔진은 그리고 단기통 24.9마력을 내는데 그 힘이 전 구간에서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전혀 차가 모터사이클에 신경질을 부린다는 건 느낄 구석이 없네요. 네, 이렇게 회전할 적에도 편하고 특히 이런 속도 방지턱을 넘을 적에는
서스펜션이 너무 좋네요. 너무 고맙게 느껴지네요. 엉덩이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바운싱 있는 구간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바운싱 있는 데를 이런 그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꺼진 데를 찾아가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 가지고 갑자기 예정이 없던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걱정이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골목, 이 서행하는 차들 뒤에서도 차 조향하기가, 모터사이클 조향하기가 되게 쉬워서 이렇게 운전대 비비적 되면서 버티게 하잖아요. 거의 속도 뭐 제로인 상태일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발을 땅에 디딜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스로틀을 감아서 나갈 때도 편하고, 전에 그 BMW 모터라드의 G310 GS에서도 느꼈는데, 오히려 듀얼 퍼포스 모터사이클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CRF 250L이네요. 이 차의 원조라기보다는 하긴 태어나기 먼저 태어났으니까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듀얼 퍼포스 모터사이클들이 온로드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가? 라는 게 계속 놀랍네요. 신기하네요. 그 주변에 이제 CRF 아프리카 트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250 랠리 타는 지인도 있고 250을 타는 지인도 있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멀티퍼포스고 뭐 투어 가기에도 편하지만 도심용으로 타기에 그렇게 좋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저게 생긴 것만 봐도, 저런 깍두기 타이어만 봐도 번호판도 달 필요 없이 그냥 산길을 타는 용도로만 써야 될 것 같은데 도심을 다닌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탄지 뭐 한 3분 만에 이렇게 편하구나, 오히려 도심에서 타기에 최적화됐구나 라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이런 버스 옆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높이가 그 버스 승객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그만큼, 지금 이제 발 디딘 거 보이셨나요? 그 발 디딘 걸 보면은 살짝 깨갱발 하고 있긴 한데 전혀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욱더 무리가 없어지네요. 이렇게 클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스로틀 감아서 앞으로 나갈 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앉아서 내려다 봤을 적엔 어떤 이런 기름 탱크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셀렉트 버튼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트립이라든지 아니면 주행거리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간단한 메뉴만 보여지고요. 사이드미러도 높이가 껑충이 높이 있어서 잘 보이고요. 네, 이렇게 출발할 적에도 그 스로틀이 약해서 왠지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세팅된 것 같아요. G310 GS 때는 살짝 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몇 번 꺼트려 먹었었고,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차 사이를 피치 못하게 달리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이제 차를 쫓아갈 적에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지금 살짝 바이크가 밀려나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이 윈드실드의 방풍성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가슴팍 쪽으로는 바람이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헬멧 쪽으로는 바람이 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살짝 헬멧의 앞 이마 쪽을 위를 스쳐가는 바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거리 주행할 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투어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CRF 랠리가, 그리고 대륙횡단 하기는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CRF 랠리 가지고 투어 횡단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서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모터사이클로. 그러니까 타보면은 배기량적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가나 싶은데, 달려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100km 놓고 달리는 항속 주행 같은 경우는 딱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얘 연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4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지금 41. 몇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뭐 연비주행이 아니라 정속주행 60km인가 70km인가로 달릴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감안하면은 그래도 30km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기름 탱크가 11L? 이 부분도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대륙횡단 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륙횡단 안 해도 지방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여행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모터사이클이죠. 단기통 엔진에 그리고 지금 느끼기로는 그렇게 진동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어느 것 하나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킥 혼다의 기계적인 매끄러움, 부드러움이 이 250cc, 249cc 엔진에서도 여전히 느껴진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참 역시나 그 주행 피로도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부분이죠. 그 불필요한 진동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소음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멈춰 있을 적에 또 다리만 디디고 있으면 다리 딛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니까 멈추는 게 두렵지 않고요. 나한테 빵빵 된 건가? 보시면 이제 중립 넣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 발끝으로 이렇게 어중뛰게 해놓은 게 아니어서 왜 이렇게 경찰이 있지? 기어를 1단에서 중립 넣거나 중립에서 뭐 1단 넣거나 반대로 그럴 경우에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바로 착착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트 할 적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꽤 좋네요. 그리고 그 다운시프트 할 적에 백토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확실히 배기량이 적기도 하고 토크도 작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도 기계적인 완성도랄까 그런 부분에서 이질적인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숙성된 엔진 유닛과 또 변속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달리기에는 참 좋네요. 지금 뚫린 길이 잠깐 나와서 속도를 내보는데 엔진 돌아가는 필링이나 아니면 뭐 바람이 저한테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라든지 모든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참 새삼스레 다시 느껴지는데 도심에서 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좁은 공간도 의외로. 그리고 핸들바 폭이 넓지 않게 느껴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심에서 타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 윈드실드도 보시면은 보이는 것처럼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져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어느 부분 하나 허투루 만든 부분이 없어 보이는 플러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은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제대로 달리려면 좀 더 서울을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여건상 그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그냥 가서 오프로드는 엄두도 못 내겠고 살짝 달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안 잠궜었네. 비포장도로를 달려보는데 지금 어떤 충격이나 진동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질 않네요. 이런 곳에서 서스펜션 느낌은 거의 뭐 못 걸러내는 충격이나 진동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마냥 푹신푹신한 물침대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굴곡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로 좋고요. 이런 비포장 도로를 계속 달리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오늘 비온 노면이라서 그 가뜩이나 진흙밭 같은 데가 많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비 오는 날 이런 진흙밭에 들어가서 타야 오히려 제대로 CRF 250 랠리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가 이런 데는 뭐 진짜 껌이네요. 지나가기가. 오늘은 날씨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가 막 그쳐가지고서는 제가 서울 외곽으로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지금 살짝 이제 아스팔트가 나타났는데 아스팔트에서도 그 진흙 비포장도로 달렸을 적에 다시 살짝 섞여 있는데요. 그런 느낌은 이어집니다. 근데 확실히 비포장도로가 재밌네요. 지금 아스팔트를 나오니까 오히려 약간 시원하게 달리는. 근데 이렇게 지금 아스팔트로 올라탔는데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속도로 올라가는 것도 저배기량이다 보니까 이제 변속 타이밍이 좀 빨리빨리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변속기가 참 매끄러워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넣으면서 이제 항속할 적에 특히 지금 뭐 70km, 75km 정도 되는데요. 이 속도에서 달리는 CRF 250 랠리는 정말 쾌적한 느낌입니다. 괜히 이 차를 가지고 이 바이크를 가지고선 대륙횡단을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히 뭐 이렇게 타보고서 말씀드리기가 좀 머쓱하긴 하지만 이런 요철 건너는 건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정말 자신 있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서도 이게 참 피로도도 덜하고 오히려 이 헬멧에서 이상하게 좀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런 부분도 금방 적응이 될 것 같고, 예, 정말 이 서스펜션 느낌은 너무 좋네요. CRF 250 랠리는 이름 알맞다나 랠리를 하기 위해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냥 보통 장거리도 아니고 랠리 하기 위해서 위험한 만들어진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